자, 위법성, 이 구성 요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위법성 단계로 왔어요.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개가 충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구성 요건 해당성 부분은 둘로 나뉘죠.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은 나눠요. 대표적인 구성 요건이 살인죄란 말이에요. 이 살인의 구성 요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나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둬들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해했다. 주관적 구성 요건은 그 행위가 살인의 고의로 이루어졌다. 고의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근데 이 구성 요건은 불법을 어려운 말로 정형화 시켰다고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잠자는 건, 낮잠 자는 건 형법상 처벌되는 구성 요건이 아니죠. 불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에서,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불법한 것들을 조문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불법.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예요. 불법. 이 불법과 같은 말이에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객관적인 불법과 주관적인 불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불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고의를 가지고 했다, 역시 주관적으로 불법하다는 얘기예요. 객관적 불법과 주관적 불법. 아마 쓸데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중요해요. 우리 그 경찰 시험에서 이 부분, 이제 이론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법성과 관련된 이 이론은 여러분이 종래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하셨던 분이라도 이건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은 객관적 불법과 주관적 불법.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객관적 불법, 사람이 죽었다. 이게 객관적 불법이에요. 웬만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다. 불법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 죽었다. 불법한 거죠. 근데 그 죽은 그런 사건이 누군가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 찔은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주관적 불법, 고의로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 과실로 죽었다. 이게 주관적 불법이에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근데 이거 위법성은 소극적으로 판단하죠. 위법성 조각사요. 즉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싼 사람이다. 간첩이 넘어왔는데 초소에서 간첩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럼 간첩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불법한 거지만 간첩이 넘어와서 우리 사회를 해하려는 것을 방어하려고 정당하게 쏴서, 초소에서 쏴서 죽였다. 강도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 죽였다. 그러면 위법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없어진다. 위법성이 일단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하다, 불법하다라는 것이 일단 추정되다가 그 죽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정당하다. 그러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극, 없어진다. 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법성 판단이에요. 위법성 판단은 불법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불법을 없애려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죠. 위법성 조각. 위법성을 조각시키려면 지금 구성요건 단계를 통과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성요건 단계를 통과했어요. 구성요건 단계는 불법한 단계인데 그것은 객관적 불법과 주관적 불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 것들을 다 없애는 거. 객관적 불법을 없애야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간첩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죽였다. 그럼 객관적 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싸다라고 보는 거죠. 주관적 불법은 사람을 총으로 쏘는 건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인식한 고의가 있어요. 살인의 고의로 쏘는 거죠. 초소에서 총으로 쏘는 거 살인 고의로 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쏘는 거죠. 살인 고의 있어요. 객관적인, 주관적인 구성 요건으로서 살인 고의. 그러나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쐈다라는 이 고의 부분을 역시 소극, 없애주는 거죠. 이 마이너스로 없애주는 것. 즉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이 객관적 불법을 없앨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주관적 불법을 없앨 만한 그런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쐈다 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설적인 입장이에요. 정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불법을 없애야 된다. 이 객관적 불법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 상황이라고 그래요. 정당화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정당방위 상황이다. 긴급피난 상황이다. 자구행위 상황이다. 이런 상황, 즉 간첩이 넘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객관적 불법을 없앨 뿐이에요. 그다음에 주관적 불법을 없애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즉 정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불법을 없애는, 소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으면 되고, 그건 정당방위 상황이나 긴급피난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럼 주관적 불법, 이 고의나 과실을 없애려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내가 방어하려고 했다, 피난하려고 했다, 피난 의사, 정당방위 의사, 이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통설이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객관적 불법, 주관적 불법 추정되다가 없애려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 통설이고, 과거의 이론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걸 이제 시험에서 그 연역을 물어봐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그건 쉬워요. 한번 봅시다. 6번. 순수한 결과반가치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구성 요건이 불법, 그리고 위법성 조각, 이거 마이너스 판단이라고 했죠? 이 두 개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하냐 아니냐 판단되는 거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고, 이 추정되는 것을 조각시키느냐, 조각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법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불법을, 우리 통설 입장은 객관적 불법과 주관적 불법,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순수한 결과반가치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 반가치라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말이 어렵지만 반가치, 가치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치가 불법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결과불법이라는 말 같아요. 결과 반가치는 가치에 반한다, 즉 안 좋은 거다. 결과가 안 좋으면 불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과 반가치로는 이 객관적 불법만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건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느냐, 과실로 죽였느냐, 이거 묻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불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이죠. 그럼 봅시다.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객관적 불법만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렇죠. 불법 자체를, 이 주관적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 불법만 보니까 이게 추정됐다가 이것만 소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 불법만 소거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주관적 불법을 소거시키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없어도 객관적 불법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론상으로. 다음.